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일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가 반응해서 이제 충돌에 따라서 반응 여부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랑 일산화질소예요. 근데 지금 가나다라에 총 4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라번만 생성물이 생성됐고요. 지금 다 튕겨나감이라고 해서 반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반응이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면 모형으로 정확히 보시면 돼요. 나는 일산화탄소 옆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산소를 붙여야 되죠. 근데 이 산소가 들어오는 방향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그 다음 이쪽에 얘랑 들어와도 안 되고요. 얘랑 들어오는데 맞아? 이건 맞지 않나? 이건 맞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얘랑 좀 다르네요. 그죠? 자, 충돌은 했지만 얘는 너무 작았나 봐요. 그죠? 빠르게 충돌해야 된다. 여기서는 여기 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속도라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이해만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유효충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효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이 이제 충돌이 되면은 결합 상태가 바뀌겠죠.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결합 상태가 일어나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건 반응물이 이제 완전히 쪼개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 원자는 변하지 않지만 결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 간 재배열. 그러면은 새로운 생성물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가 이제 재배열해서 되려면은 이제 충돌이 돼야 되는데 그때 완벽하게 유효한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적합한 충돌이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에너지. 아까도 지금 다와 라를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속도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 내가 딱 부딪혀서 다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끔 에너지가 좀 충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충분한 에너지를 우리는 표현할 때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 정도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반응을 하지. 그죠? 그래서 반응할 때 활성화 에너지 항상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2번째, 배향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적합한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2가지가 다 맞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유효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효충돌과 비유효충돌에 대해서 위에 가나다라로 비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들어는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활성화 에너지는 내가 반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성이 안 된 거예요.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 활성이 될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학 평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면 정반응일 때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활성화 상태가 있고요. 활성화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활성화가 된다는 건 내가 반응이 이제 하려고 드릉드릉 시동을 건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정해요. 활성화 물이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이 활성화 상태, 활성화 물이라고 하는 건 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일산화탄소 CO랑 NO2 이산화질소가 바뀌어서 CO2가 되고 NO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합이 새롭게 생성이 된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얘는 이제 결합을 하려고 드릉드릉 시동을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반으로 보자면은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물과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 차이, 엔탈피 변화가 지금 마이너스 226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얘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지금 그래프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지나가야 돼요. 산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때 지금 여기 높이에 나와 있는 걸 134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내가 반응물보다 이만큼, 134만큼 있어야지만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생성물이 되는 건데, 자,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활성화물 상태, 활성화 에너지를 얻었다면 지금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물에서 134만큼 에너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높다는 건 우리가 화학적 반응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불안정한 이 활성화 물 상태에서는요, 아직 결합이 지금 끊어지고 생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으로 나타냈는데, 불안정하다면 얘가 무조건 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생성물로 가는 건. 그래서 반응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둘 중 하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갈 수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반응이 된다, 반응이 안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무조건 반응물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성물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합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혹은 충분한 운동 에너지 혹은 있으면은 에너지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134는 최소한의 에너지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으면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응물이 이제 서로 반응에서 가까워지죠. 유효 충돌하려고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된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자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를 원자 반지름 혹은 표현을 할 텐데, 자, 원자 반지름에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봤었잖아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에서 전자를 무한대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고요.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바깥에 보어 모형에서 본다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나타낼 때 전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 원자핵에서부터 전자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자가 멀어지고 혹은 가까워지고 혹은 반응물에서도 마찬가지, 얘네가 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위치 에너지 상태의 관계에서요, 얘네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어느 정도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로 이제 위치 에너지, 결합 에너지 바뀌어질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합이 끊어질 때, 결합이 끊어질 때요,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죠. 원자와 원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증가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네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상태로 좀 더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정 압력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렇게 활성화물 상태를 거칩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 그림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할 건데, 자,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반응을 EA라고 표시했다면 역반응은 지금 콤마를 붙였어요. 그래서 EA 다시라고 봤는데, 자, 우리가 델타 H라고 하는 게 지금 일정하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될 때 델타 H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값입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델타 H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빼줘요. 자, 그러면 이거 식으로 쓰면 EA에서 EA 다시를 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반응에서 역반응을 빼준다라고 봐주실 건데요. 그럼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면은 EA와 EA 다시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EA 다시가 더 큰 거죠.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위로 열을 방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발열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저만큼 넘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일정량 일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방출되는 에너지, 계속 에너지 열이 발생할 거겠죠. 열 에너지가 우리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가 활성화 에너지를 쓰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만 도와주면은. 자, 반대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이 훨씬 더 커야겠죠. 우리가 델타 H가 플러스 값이니까.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외부에서 계속 열 에너지를 지금 흡수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델타 H를 가지고요, 활성 에너지 비교했을 때 할 건데, 실제적으로 반응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헬스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가도 어디만 가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 값은 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가 크다 작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델타 H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중요하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 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커요. 크다면은 내가 반응을 일으키고 싶은데 너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럼 내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발열 반응이라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활성 에너지가 작다면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아까 거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비교를 하자는 거죠. 자, 지금 밑에 예시가 하나 나왔네요. 아이오딘 수소랑 수소, 아이오딘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지금 엔탈피가 크기 때문에 이거 흡열 반응인 거죠. 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84만큼입니다. 역반응은 이렇게 가는 거지요. 184보다 9.4가 적었어요. 174.6만큼만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되세요? 자, 마무리하기 보시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은 빠를 거고요. 크면은 느리겠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가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엔탈피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 거죠. 되셔요? 자, 활성화 에너지 설명한 겁니다. 옳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 충돌하면 항상 반응이 일어난다. 항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유효 충돌. 방향이 적합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작아지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커진다. 자, 정반응이 작아지면요, 역반응도 작아져야 돼요. 자, A랑 D랑 반응해서 C랑 D랑 될 때 활성화 에너지 248이고 역반응은 289래요. 그럼 델타 H 얘기했죠? 정반응 거에서 역반응 거 284 빼기 289는 마이너스 4. 그죠? 델타 H는 마이너스 4만큼 이라고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다. 248이잖아. 248. 얼마야? 41이다. 그죠? 아이오딘 수소 기체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흡열 반응이네요. 그러면은 EHI H2 더하기 I2 이만큼 13 요렇게. 근데 역반응은 172 여기까지가 172 그죠? 그럼 여기 전체가 더하면 185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 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반응 엔탈피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유효 충돌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되시지요? 고생하셨어요.